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정영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오는 메시지가 이 현대백화점 그룹의 그 캠퍼스 리크루팅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반기 때 제가 나눠드렸던 그 면접 질문 그것 좀 달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도했었던 친구들이 받았던 질문들과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좀 정리가 잘 된 부분들을 제가 좀 모아놨던 것뿐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받아야만 좀 안심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은 이해는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나눠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질문들이 사실 캠퍼스 리크루팅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케바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질문들이 무슨 질문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가시는 게 전 또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올려놓았던 신문기사 모음 그거 보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 질문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또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일하시는 분들, 백화점일 것 같은데 이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하는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같이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이 영상도 좀 보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 이 세 분들이 나온 게 김나현, 그 다음에 성소원, 최강호 이렇게 되는데, 제가 님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고요. 의류 패션 팀이기 때문에 텍스타일 디자인 학 어느 정도의 전공 연관성은 좀 있고요. 유플렉스 사회복지는 뭐 전혀 전공 연관성이 없네요. 그다음 자파 가용도 역시 경영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걸로 봤을 때는 전공과 본인이 지금 있는 곳은 뭐 전혀 무관하니까 여러분들 이 고민 좀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잡코리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하나는 카테고리를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백화점에는 정말 말처럼 다 팔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어느 부분을 맡고 싶어 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그 부분 맡고 싶다고 맞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갖고 들어가시는 것이 조금은 더 현명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이분께서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그 녹색 글씨만 좀 읽어볼게요. 브랜드에 관한 전반적인 매출, 행사 기획, 서비스, 시설에 대한 관리 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매출 관리가 되겠죠. 내가 맡게 되는 층별 어떤 섹션, 해당 존의 점포에 본인이 담당하는 곳에 있어서의 매출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한다면 일반적인 판매들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행사가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사 기획 어떻게 할 건지 그 브랜드 담당자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플랜을 좀 수립하고요. 그럼 서비스죠. 자, 백화점에 지원하시는 분들이 저는 꼭 갖고 가셔야 될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가 시장 가서 물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백화점은 그래도 나름 고가의 제품을 사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그 가격을 지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프리미엄, 얹힌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 시설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백화점 하면 사람들이 고급스러운 서비스와 시설적인 면에 있어서의 또 서비스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체크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분도 역시 매장의 전반적인 상품 및 인원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다. 이분들이 상품 인원관리,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매장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상품 뭐 재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인 상품 이렇게 돌아다녔을 때에 이 매장은 왜 이래? 라고 하는,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니네 좀 정리정돈, 아니면 니네 뭐 DP, 아니면 니네 어떤 그 서비스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보았을 때에 서비스와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프리미엄을 주지 못한다면 저는 그건 백화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화점 아니더라도 살 수 있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굳이 백화점에서 사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요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체크해야 되겠죠. 꼼꼼한 영업관리자라고 한다면 돌아다니면서 가끔은 시어머니 역할도 톡톡히 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보는 것처럼 매장과의 커뮤니케이션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잠깐 밑에 있는 얘기 보면 디자인 전공 살려서 VMD, 이쪽 전문 부서와 매장 간의 미팅을 통해 시안을 잡으면 아이디어도 제안하곤 하겠죠. 매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 참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해야 되는데 또 이 지적을 여러분들만의 그 소통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과연 직언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돌려서 얘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상황 면접 하에서 어떻게 얘기할 거냐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백화점을 좋아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다양한 어떤 좀 순발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상황 대처 능력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부드러운 소통이 가능하고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도 잘 돌아서 갈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쵸?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위에 전제하는 게 뭐예요? 나는 여잔데 남성 판매 직원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많은 곳엔 여성분이 배치되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은 곳엔 남성분이 배치되는, 뭐 100%다 그렇게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그렇죠? 같은 동성끼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성끼리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 제가 취신남에 올려드린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협력, 소통을 좀 중요시 여기는 쪽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지원하게 될 영업관리 쪽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의 협업이 진행되고, 이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회사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쉽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협력할 수 있고 때로는 강하게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어떤 소통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력적인 인재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퍼스 리크루팅에 관련된 부분을 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 해당 그 학교로 배치되는 면접관의 성향이 저는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봐요. 물론 회사에서 당연히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이고요. 해당 평가표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라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평가자가 사람인 이상 그분이 선호하는 분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속한 조직에 있어서의 해당 매장 내에서 필요한 인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부드러운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곳은 적극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 어떤 곳은 추진력이 강한 사람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서류 전형보다는 조금 더 파악하기 쉽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캠퍼스 리크루팅이 어떻게 보면은 학교를 좀 지정해서 간다라고 하는 측면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류 전형이라기보다는 면접 전형을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 통해서 인성과 그 다음에 백화점 산업, 그 다음에 영업관리 직무는 해보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그래도 연관된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지원자가 이 백화점 산업, 특히 영업관리직을 이해하고 있구나 없구나를 금방 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사람을 워낙에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지원자는 우리 회사랑 좀 맞겠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 백화점, B 백화점, C 백화점이 똑같은 영업관리직을 하지만 조금씩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게 밖으로 나와 있는 어떤 그 기업의 인재상이라든지 이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직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보면은 다양한 그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기업의 조직 문화를 조금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팁을 드리자면 어찌됐건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찌됐건 업력이 오래된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보수적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과 맞는 회사를 찾기 위해 다양하게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캠퍼스 리크루팅에서 면접에서 떨어진 분들도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면접을 못 보는 거냐? 전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면접을 디테일하게 봐서 이 지원자를 뽑는다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정성적인 요소와 해당 백화점 아니면 그분이 근무하셨던 곳에 있어서 특성에 필요한 사람을 뽑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야, 내가 떨어졌으니까 나 면접을 되게 못 보나 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셔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면접력이 없는 건 아니죠. 면접이란 건 정말 복잡 다단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애티튜드를 갖춰서 사람들이, 같이 본 사람들이 와, 면접 되게 잘 보시네요 이러면 이 지원자 무조건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처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백, 캠리에서 떨어져도 훨씬 더 좋은 회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 면접에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소중한 기회거든요. 내가 백날 모의 면접 보고 백날 뭐 답변 달달달달 외워도 실제 면접장에 가면 잘 안 나와요. 저도 여러분들이 신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때 잡코리아에서 나가서 찍었던 것도 보면 제가 봐도 부끄러워요. 근데 되돌리고 싶죠. 되돌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똑같은 상태에서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게 면접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회들을 계속 쌓고 하면 면접에 대한 적응력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페이스를 찾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여러분들이 면접에 떨어지셨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또 여기서 붙었다고 나 면접을 되게 잘 보나 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보세요. 물건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 다음에 직접 상품을 만들어보고 판매해보면서 관련된 경험을 쌓았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지를 조금 타겟팅하시면 좋고요. 직접 상품을 만들어보고 판매도 해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뭐를 팔아야 돼요? 회사의 정책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에게 할당된 목표, 매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파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판매 기술은 똑같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고, 그럼 여러분들은 판매 정책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나의 고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경쟁자는 물론 없겠지만 이해됩니까? 판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당 상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져가자는 거죠. 그래서 아이 지원자는 물건을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회사의 정책을 해당 그 매장 브랜드 관계자분들한테 전달할 때 이런 방식을 쓰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판매를 잘하겠구나, 얘는 판매를 잘 못하겠구나, 이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느낌적인 느낌, 죄송합니다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달해주고 이 친구는 잘하겠다 못하겠다 나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이 저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사실 뭐 영업과래직도 사무직이죠. 가장 고급스러운 이미지 좋아요. 고급스러운 이미지 백화점 좋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을지, 이미지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뽑는 이유는 뭐예요?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무엇인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해주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히 상품을 선택해서 판매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를 판매하기 위해 뒤에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된다. 수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백화점 한번 가보세요. 이 상품을 딱 가면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DP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떤 멘트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 프로모션 전략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좋겠네요. 컴플레인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알아야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컴플레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여러분한테 매뉴얼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매뉴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땐 뭐예요? 컴플레인에 대응했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여러분들에 대한 답변이 훨씬 더 탄탄해지겠죠. 브랜드를 찾고 컨택하고 입점을 시키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그쵸?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도 백화점은 아니지만 여의도 IFC를 갔다 왔어요. 어디를 봤냐면 거기 여의도 IFC에 유니클로가 2개 층에 돼 있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무지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받아들이겠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쪽에 해당된 존에 있어서 매출이 빵꾸가 나잖아요. 그거를 그냥 지금 일본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그럼 그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당연히 그럼 이걸 뭔가 어떤 조정이 있어야 되겠구나, 뭐라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 내야 되겠죠.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조금 짓궂은 질문이지만 좀 그런 질문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냐, 네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거. CEO 레터, 경영진의 직접적인 생각과 마음을 전 직원에게 다이렉트로 전달해준다. 전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이 이제 제가 추신남을 할 때 많이 접했지만 다른 그룹들 홍보팀보다는 많은 일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젊고 혁신적인 문화, 열려있는 조직 문화를 좀 많이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직원들한테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지. PC 오프세, 퇴근 시간에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는 문화, 전 이런 거를 좀 언급하는 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 너 무슨 날에는 백화점을 출근하지 말고 혼자서 신나게 조사하고 들어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PC 오프제를 통해서 내 삶의 어떤 여가를 즐긴다는 측면이 아니라 조금 더 창의적인 문화를 배려해 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든지, 조금 약간 오징어가 되는 그런 발언이긴 하지만 그런 발언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요거 봅시다. 업무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냐, 상품과 관련해서 컴플레인 하신 고객이 있었다, 이런 게 이제 면접 질문으로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상품 교환은 물론 사과의 말씀도 포함해서 댁까지 배송해드리면서 불편한 마음을 풀어드리려고 노력했다. 그러자 일주일 뒤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선물한 상품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직접 다시 배송해주신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 매장에 직접 전화를 해주시는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니까 블랙 컨슈머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뭐예요? 감동시키면 정말 더 감동하는 거죠. 저희가 주로 고객을 만나는 부분은 매장이나 상품에 대한 불편사항 겪을 때 전화하잖아요. 예전에 부도로 퇴점한 업체 액세서리 제품을 수선하기 위해 오신 고객이 계셨어요. 약 4에서 5년간 쓰신 물품이었는데 다른 브랜드와 컨택을 해서 처리를 도와드렸다. 애를 많이 먹었다. 구할 수가 없는 물품이었거든. 그 뒤로 매장을 다시 찾아오셨는데 감사하다면서 케이크를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일 수 있는데 챙겨주시는 고객들을 만나게 되면 저 역시도 힘이 나더라고요. 뭐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냐. 끈기를 말하고 싶다. 자, 보세요. 한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한다. 행사가 단 3일,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나 2달 준비한다. 또 업무를 할 때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광고, 사은품, 비용 등 거의 모든 업무를 누군가랑 함께 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을성 없이 스트레스 받고 무너지면 짜증을 낸다. 어떤 과정에서 누군가가 짜증을 내면 전체로 퍼진다. 같이 결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끈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영업 담당으로서 자신의 개인적인 기분을 매장에서 풀지 않기. 자기도 모르게 갑질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좋네요. 끈기. 그 다음에 여긴 나와있지 않지만 팀워크.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내 기분을 전가시키지 않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도 풀면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야 참을 여력이 생긴다. 자, 면접 팁. 내 모습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용한 사람인데 씩씩한 척 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전 이거예요. 면접에서 여러분들은 되게 씩씩한 사람인 척 하는데 안 어울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친구가 되게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시되, 제가 면접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전 말단의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말랑말랑할 때는 말랑한 여러분들의 유연한 모습, 성격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지원했고 왜 네가 영업관리직에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직무 역량에 관련된 부분은 유연하게 얘기한다라기보단 조금 좀 단호해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단단함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여기 이분은 이거 봐야 되겠네요. 캠퍼스 리크루팅에 2번 정도 지원을 나간 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눈에 띌까에만 집중한 분들은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우시고, 너무 과한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다. 면접은 이 사람이 정말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궁금해서 보는 자리다. 자, 되게 함축적인 말이지만 제가 좀 풀어볼게요. 정말 우리 회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백화점 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지, 그럼 백화점에서 근무한다라고 하는 영업관리직, 기타 등등 다른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건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회사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 회사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인 건지, 그냥 찔러본 건지,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그 이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들까지 또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려면 진짜 의사소통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의사소통의 방식이 직언을 하건 아니면은 뭔가 좀
완곡한 어법을 하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사의 정책을 팔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그걸 설득해서 회사의 성과로서 있게 만들 그런 그 매개체가 필요한 거죠.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의사소통 능력과 사람도 뭐 다 적극적이고 재밌고 이런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만의 대인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사람인 건지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대인관계 능력은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죠. 씩씩하지 않은데 씩씩한 척 포장한다면 어색한 모습만 보인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 앞에서 활발하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동성애 친구들을 자주 만난다. 바로 20명 말해봐라. 편하게 이름 얘기했다. 1분 자기소개는 정말로 이젠 뭐예요? 정답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모습과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대로 말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난 되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어울리니까 막 활발하냐?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의리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사람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 해소방도 있다. 한 분은 도전정신 얘기했고요. 어떻게 입사했냐? 솔직하고 담백한 점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다음에 관련 경험이 풍부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매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었고 이해도가 빨랐다. 솔직하고 담백한 점이라고 한다면 그렇다 100% 너무 솔직하게 백화점 왜 지원했어? 사실 관심 없었는데 현대백화점 공고 뜬 거 보고 지원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백화점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러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게 됐고 뭐 채용,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현대백화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상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봤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면, 자 여러분 제가 이 예는 들어둘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자, 안정영 씨, 백화점 우리 현대백화점 취업 지원한 거 있잖아요. 솔직히 언제부터 생각한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하는 건 아예 면접관님 솔직히 얘기해서 현대백화점에 관심은 없었고요. 학교에 캠퍼스 리크루팅이 떴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라고 찾아봤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좀 찾아보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또 백화점 가는 거 좋아하고 뭐 아니면 어떤 가전제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지원해봤습니다. 이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평가자랑 뭘 느끼겠어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럼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았어요? 말은 이어나가야 되니까 질문하겠지만 매력도가 떨어지죠. 저라면 여기서 말하는 솔직과 담백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면접관님, 사실 제가 그 취준을 하면서 백화점을 그냥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 다녀만 봤지 사실 백화점에서 일할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취준을 준비하면서 뭐 이런저런 걸 찾아보게 됐는데 캠퍼스 리크루팅에 나온 그 현대백화점 어느 차장님의 인터뷰를 보았고 그 채용 공고 그런 채용 설명회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백화점에서 일을 해도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백화점에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고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갔던 게 영업관리였다. 백화점은 참 저에게 어떻게 보면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이곳에서 일을 한다면 좀 기분 좋게 솔직히 얘기해 조금 편하게 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했다. 근데 좀 현장을 알고 싶어서 현장의 분위기를 알고 싶어서 현장에 찾아가서 다양한 눈으로서 다양한 관점으로서 백화점을 보니까 하나의 상품을 파는데 이게 또 마트와 아니면 일반 뭐 교회형 아울렛이나 이런 것들과 달리 좀 고급스럽고 좀 더 고객들에게 프리미엄의 어떤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세심한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우연하게 그 한 영업관리자 분이 브랜드 매니저분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보았고 그분을 이렇게 뒤를 졸졸 따라다녀 봤더니 그분이 매장 하나하나 이렇게 슥슥 보시면서 어느 포인트에 무엇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브랜드 매니저분들과 아이 컨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멋있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사실 그분과 좀 인터뷰를 하고 싶긴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집에 와서 백화점 영업 관리에 대해서 더 알아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캠리에 오기 전까지 모한 현대백화점 한 3군데를 좀 돌아다녀봤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 A와 B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부분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드리고 싶다. 물론 제가 지금 길게 구구절절 얘기했잖아요.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줄다리기를 좀 잘해야 돼.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평가자가 들었을 때에 뭐야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건 아니고 그래도 때로는 솔직하게 주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또 끌고 오고 이 부분에 대한 줄타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얘기하라고 했다고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면접 망합니다.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요. 면접을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게 그 사람인에서 나왔던 거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면접 질문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될 그래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1차 팀장 면접을 보고 인턴을 하시게 될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알아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이 인터뷰를 좀 활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좀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꼭 3가지 하십시오. 백화점 산업과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모아놓았던 기사 있잖아요. 거기서 보니까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그래서 그거 꼭 보고 가시고요. 2번째는 해당 질문들에 대해서도 제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지 가이드. 워낙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저한테 질문해주고 계셔가지고 그건 드리겠는데 그것만 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제가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인터뷰 영상들도 후기 영상들도 좀 많이 찾아보시면서 전 계속 그게 기억에 남네요. 내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현대백화점 그 캠리 준비하시는 분들 잘 한번 준비해 주셔서 꼭 1차 면접에 기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